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로 알고리즘 맛보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한 대로 코드 구현하기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야말로 특정 알고리즘에 의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내용을 바로 코드로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구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코딩 테스트 문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현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보면 문제 해결 방법을 소스 코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앞에 차시에서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방법, 요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또 소스 코드로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소스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꿔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작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로 알고리즘 맛보기라는 이 강좌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구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구현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완전 탐색하는 방식이나 혹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구현하는 게 복잡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러한 것들은 보통은 파이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완전 탐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 탐색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일일이 탐색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완전 탐색이고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방향키로 명령을 줬을 때 그 방향키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탐색하는 거. 명령만 주면 되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 그것을 구현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들. 그러한 것들만 또 모아서 따로 구현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코딩 테스트 맛보기에서 보는 것은 완전 탐색과 시뮬레이션에 해당되는 그러한 코딩 테스트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딩 테스트는요, 문자열 재정렬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보긴 했는데요. 자, 이거예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이러한 문자열이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자, 이 중에서 문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ABC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요. 숫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 숫자들의 합, 저 1, 5, 9를 합치면 1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간단하죠. 문자열은 문자열들끼리 모아서 정렬을 하고 이제 합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요.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문자열은 문자가 여러 개가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타입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거 파이썬에서 input 함수는요. 숫자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문자로 문자 타입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라는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처음에 예제 설명하면서 제공했던 문자열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저렇게 입력이 들어왔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지금 CH에서 리스트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 문장의 의미는 뭐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데이터라는 리스트 중에서 문자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는데 그 중에 그것이 알파벳이면 그것을 CH라는 리스트에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라는 리스트 중에서 문자들만 찾아내서 CH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문장은 num이라는 리스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라는 리스트에서 문자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숫자로 판단되는 것만 뽑아서 어떻게?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서 num이라는 리스트를 구성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리스트 중에서 숫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각각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num이라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CH라는 리스트, num이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문자와 숫자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0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선언해서 초기화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문자열 정렬과 숫자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문자열 정렬하는 거 이렇게 포문을 이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파이썬에서는 sort라는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sort라는 메서드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자열을 ABC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는 메서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CH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sort라는 메서드를 적용을 해줬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CH 저 리스트에 있는 문자열들이 ABC 순서대로 정렬이 재배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H는 지금 정렬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를 아까 선언을 했었는데 sum이라는 변수에 누적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um이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더해서 sum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어떤 순서로 하느냐? num에 있는 첫 번째 원소와 sum을 더해서 sum에다 대입하고 두 번째 원소와 sum을 더해서 sum에 대입하고 세 번째 원소와 sum을 더해서 sum에다가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15라는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건 다 구했어요. 문자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서 그 합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출력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CH 정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쭉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sum에 있는 값을 쭉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번 우리 결과 실행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을 VS 코드에서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받았죠? 입력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CH랑 num이라는 리스트는 각각 문자들과 숫자들을 구분해 놓도록 했던 리스트였어요. 그리고 sum은 이제 숫자의 합을 구하기 위한 변수였고요. CH 리스트에 대해서 sort 할 거고요. 그리고 num 리스트에 대해서 합을 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x1, ga, 59, 그 다음에 qkj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문자는 문자대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제 입력 받아서 문자들 이렇게 정렬시켜 주고요. 숫자에 대해서 합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지금 보면 어떤 뭐 정해진 알고리즘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했다라기보다 우리한테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리고 합을 구하기 위해선 반복문을 이용을 한다. 라는 방법, 과정을 코드로 직접 작성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현 문제 첫 번째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려는 코딩 테스트, 구현에 관련된 코딩 테스트는 왕실의 나이트라는 제목의 코딩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체스에서 나이트라는 말이 있죠. 자, 나이트라는 이 말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해요. 수평으로 두 번 이동했다가 수직으로 한 번 이동하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직으로 두 번 이동하고 수평으로 한 번 이동해서 최종 위치로 가는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4D 위치에 있는 나이트는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를 계산을 해보는 게 이번 코딩 테스트 예제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4D 위치에 있을 때는 처음엔 이렇게도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도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D와 같이 이렇게 체스판 한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위치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4A의 자리에 있다라거나 혹은 1A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질 거거든요. 그것을 계산하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실의 나이트라는 이 제목의 코딩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데이터 해서 인풋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받는데요. 이거는 현재 나이트의 위치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4D 뭐 이렇게 위치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드상 보니까 열 번호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4로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가정이 아니라 현재 위치가 그렇죠? 그죠? 현재 위치가 D4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는 D4라는 값이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D4에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구분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ow와 콜이라는 변수에 각각 구분해서 넣어줄 건데 row는 행번호를 얘기를 하겠죠. 지금 행번호 같은 경우엔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입력받았던 데이터 D4 중에 두 번째 위치, 1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4라는 값을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대입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이라는 값은 D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D가 문자죠. 근데 우리가 위치 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가지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ORD라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ORD라는 함수는 뭐냐? 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해당하는 문자의 ASCII 코드 값을 구하는 게 ORD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D0 그러면 아까 D4를 입력을 했으니까 D겠죠? 미안해요. 데이터 0 위치라면 D4 중에서 D를 의미를 하는데 D의 ASCII 코드 값 100이거든요. 100을 저기서 찾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소문자 A ASCII 코드 값 97이거든요. 97. 그래서 100에서 97을 빼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4가 나오잖아요. 자, 그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D의 저 위치를 보세요. A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어요. 그 4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내기 위해서 A의 ASCII 코드 값도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콜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4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로우, 콜 모두 4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나이트의 값은 4행 4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텝은요. 나이트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순서상으로. 행번호, 열번호, 행에 대한 이동, 열에 대한 이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해라. 행으로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래로 하나 이동하고 열로는 마이너스 2. 옆으로 2개 이동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2, 1, 2행 1열만큼 이동을 해라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2번 위로 이동하고 1번 옆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택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순서상으로 행과 열 번호의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요. 이거는 이 나이트가 몇 번 이동을 하는지를
계산을 하기 위한 변수예요. 그래서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해 줬고요. 자,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나이트가 현재 위치에서 몇 군데나 이동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넥스트로 넥스트 컬 하게 되면 요 현재 위치에서 S0의 값, S1의 값을 더 계산을 이용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찾아내는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텝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순서쌍을 받아서 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행의 값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고 열의 값은 마이너스 2를 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스텝에 있는 리스트의 그 순서쌍들을 계속 반복해서 적용시키면서 나이트를 이동을 해봅니다. 이동을 한번 할 때마다 뭘 체크를 하느냐? 현재 이 나이트가 이 체스판을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벗어났으면 이동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리절트 값을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그 벗어나지 않았을 때 리절트 값을 증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if문 안에 있는 조건문들은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next row가 1보다 크거나 같고 next row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현재 체스의 행의 범위를 얘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안 벗어났을 때만 리절트를 1을 증가시켜서 이동한 경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나이트는 D4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의 경우의 수는 총 이렇게 8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이라는 결과를 출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위치에 있었다, A1의 자리에 있었다 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2개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2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서 결과 화면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방금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봤던 그 코드와 같아요. 나이트의 위치값 입력받고요. 그것을 각각 행과 열번호로 구분을 해 놓고 요거는 나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순서쌍, 행번호, 열번호 이동으로 순서쌍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 이제 리절트 같은 경우엔 경우의 값들을 계산을 하기 위한, 카운트하기 위한 변수,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체스판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경우를 더하거나 더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트 위치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D4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하면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8개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A1이었죠? A1은 아까 2군데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군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왕실 나이트의 코드였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구현이라는 거 그야말로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코드로 옮겨 놓는 거였죠. 그거 우리가 2가지 코드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당장 좋은 거 선택하기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 보고 관련된 코딩 테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